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꺼내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외도입니다. 가정과 부부관계 안에서 외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사회적 배경부터 그 동기, 발각 이후의 대처법,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요즘 외도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걸까요?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심지어 주변 대화에서도 외도나 불륜이라는 단어가 정말 흔하게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더 쉬워졌다고요. 구조적으로 외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는 사이이고 누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금방 알려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 동료와 함께 보내게 되었고 배우자보다 동료와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훨씬 많아진 거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야근도 함께하고 서로 힘든 상황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른바 오피스 허즈번드, 오피스 와이프라는 개념이 생길 정도로 직장 내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직장 동료와의 친밀감이 곧바로 외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흐릿해지기 쉬운 건 사실이에요. 집에서 보는 배우자와 바깥에서 보는 동료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의 배우자는 지쳐서 편한 옷차림에 말도 거침없이 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반면 직장 동료는 자신을 최대한 잘 보이려고 차려입고 말도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만 봐도 외도, 불륜, 막장 관계 이런 소재가 빠지면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할 정도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외도는 흔한 일이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일상적인 농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라는 식의 농담들이 오가잖아요. 그 농담이 내포하는 메시지는 결국 가족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바깥에서 그 욕구를 채운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외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농담들이 쌓이면 외도에 대한 경계를 조금씩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의 가벼운 농담 하나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은데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지쳐있던 사람이 어떻게 외도에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건 인간 심리의 흥미로운 부분과 연결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는 편안함이 있지만 설레임이나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반면 외도 관계에서는 긴장감, 설레임, 비밀스러운 흥분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자극보다 새로운 자극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쳐있던 사람이 외도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죠. 남성과 여성이 외도를 시작하는 계기는 예전에는 꽤 달랐습니다. 예전 남성들의 외도는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거기에 응하는 방식이었죠.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기회가 생겼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외도는 예전에는 대부분 정서적 결핍에서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남자는 가정이 멀쩡해도 바람이 나고 여자는 가정이 비어갈 때 바람이 난다. 요즘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환경이 조성되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지면서 외도의 동기나 방식에서 성별 차이가 줄어든 거죠. 다만 여전히 여성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서 외로움이나 배우자의 무관심이 주요 계기가 되는 패턴은 유지되는 편입니다. 외도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존감 확인이에요. 나는 아직도 매력 있는 사람인가? 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때 누군가 자신에게 뜨겁게 관심을 보여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외도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엔 배우자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몰라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심리, 일종의 무언의 복수나 자극이죠. 그 외에도 단순한 권태, 보복 심리, 정서적 공허함, 자극 추구 성향까지 외도의 이유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라는 한 문장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미혼이 기혼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륜을 하겠다고 의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예요. 기혼자, 특히 나이 있는 분들이 주는 안정감, 경제적 여유, 삶에서 오는 성숙함과 너그러움 같은 것들이 젊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요즘 20대 여성들이 40대 남성을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 그 안정감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지만 상대가 계속 잘 대해주고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 사람이 기혼자구나, 선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결국 내가 불륜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선을 계속 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오기 어려운 지점을 넘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 가장 안타까운 건 외도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배우자의 바람 상대를 직접 만나러 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에서 불이 날 것 같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마음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대방을 직접 만나게 되면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를 만나서 해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작 문제는 배우자와의 관계인데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는 거죠. 그 에너지를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감시하게 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외도까지는 아닌데 남편을 유혹하는 여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분이었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내 눈에는 명백하게 유혹적인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평소에 남편 핸드폰을 전혀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몇 번 보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핸드폰을 두면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남편이 들어올까봐 마음을 졸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외도는 상대에게 그만큼 심각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고요.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아닌지, 상대가 관계를 끊겠다고 해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해도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과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 없이 무작정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혼은 가장 내가 유리한 시점에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있고 재산이 얽혀 있고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즉각적인 이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감정이 폭발할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만 번 크게 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아이들의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차분히 따져본 다음에 결정하세요.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무조건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어떤 부부들은 이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관계가 더 깊고 탄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도라는 충격이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걸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꼭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 즉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외도가 발각된 후에 가해자의 자존감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피해자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배신당한 느낌이니까요. 그 격차를 가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 상처를 메워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파트너가 의심을 품고 질문할 때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걸 왜 물어봐? 이미 끝났잖아 라는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의심과 질문들은 가해자 본인이 만들어낸 상처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걸 감내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한 책임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접근하는 여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우였어요. 남편은 외도까지 간 건 아니었지만 아내는 너무 불안했죠. 그때 남편이 한 일이 핸드폰을 항상 열어두는 거였어요. 비밀번호를 없애고 언제든 아내가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처음엔 아내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핸드폰을 안 보게 됐어요. 신뢰가 투명한 행동을 통해 천천히 회복된 거예요. 가해자 쪽에서 의심받을 여지를 스스로 없애주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 행위 자체가 내가 잘못했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해외여행을 함께 가거나 의미 있는 선물을 받거나 혹은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무언가를 받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책임을 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집 명의를 상대에게 넘기면 외도한 사람 입장에서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의 일치예요. 흔히 이혼 이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격이 달라서 재밌다는 부부가 훨씬 많습니다. 성격이 같아서 지루하다는 부부도 많고요. 성격은 달라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정말 힘듭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여유롭게 쓰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최대한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매달 반복되는 갈등이 생깁니다. 직장과 일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일이 자기 성취와 정체성이고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겠죠. 육아에 대한 생각도 꼭 맞춰봐야 합니다.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볼 건지, 교육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혼 후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거든요. 서로의 심리적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을 때, 즉 사이가 좋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기분이 나빠? 어떤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 그 답을 알아두면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지 않게 됩니다. 싸울 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면 상처가 2배, 3배로 깊어지거든요. 그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안전해집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 명확하게 이야기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어느 시대보다 흔해진 상황에서는 생활비, 분담 방식과 부동산 명의 같은 큰 재산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줘요. 이게 사랑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대등하게 존중하는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이 겹쳐 보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외도를 당한 분이든, 지금 관계가 흔들리는 걸 느끼는 분이든, 혹은 아직 결혼 전인 분이든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도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이지 당한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외도 상대가 본래 배우자보다 더 나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상처받고 계신 분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어떤 관계는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넘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단단해지기도 하니까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용기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